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곳 광화문에 오후 들어서 다시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중부 지역에 오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폭우를 틈타서 이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하천 주변 위주로 지뢰를 배설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최근 심은 나뭇잎 지뢰인데요. 이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국방부가 상당히 우려하던데 현장 연결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솔 기자, 이 북한군이 지뢰를 얼마나 매설한 거예요? 네, 우리 군은 북한군이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수만 발에 이르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틈타 일부러 지뢰를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나뭇잎 지뢰를 매설 중인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색깔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초록색과 갈색으로 휴대전화 정도의 크기라 언뜻 보면 진짜 나뭇잎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폭약량은 40g 정도로 목함 지뢰의 70g에는 못 미치지만 발목 지뢰 폭약량인 20g과 비교하면 폭발력이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어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우리 군은 지뢰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것이 새로운 대응 방식과 상관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할 때 유실 방지를 위해 사방을 쌓는 것과 달리 북한은 특별한 조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설하고 있어 더욱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말 들어보니까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 도발과 재난에 대비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각급 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지뢰로 인해 다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북한은 이미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해드린 대로 지뢰가 내려올까 걱정이 큰데요. 임진강 군난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해주 기자, 이 접경지 주민들 걱정이 많다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군남댐은 하루 종일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조금 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방송이 나왔고 일제히 수문 개방도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만 해도 0.62m였던 임진강 필순교 수위가 10분 만에 2배 수준인 1.21m로 치솟은 건데요. 지금은 이보단 낮아졌지만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 측의 방류 사전 통보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북쪽에서 방류한 임진강물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떠내려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걱정이죠. 뭐든지 많이 떠내려오니까 또 큰일 나지. 또 뭐 모르고 만지고 그 터질까봐 겁나지. 우리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졌다 터지면 죽잖아. 당장은 임진강 수계 인접 주민들이 주의가 필요하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파주나 김포 지역 주민들은 수상한 물체를 만지거나 밟지 않게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진강 수위는 북한의 강수와 댐 방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군남댐도 임진강 수위 상승에 따라 수문 13개를 모두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과 오늘 아침 물폭탄에 수도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고 도로에 물이 차고 상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차도 있습니다. 아, 잠겼네. 바퀴가? 네, 아니 그 엔진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경기 양평군의 한 계곡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이 인도까지 뒤덮어 지나던 행인이 발길이 묶였습니다.
온통 흙탕물 천지가 된 경기 남양주시의 마을.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물이 빠지지 않아 한참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 경찰이 통행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은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수압 때문에 맨홀 뚜껑이 솟아오르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도로를 덮쳤습니다. 파주는 오늘 아침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이 도로에는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진흙탕이 됐고 차선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내 86살인데 이렇게 큰 비 오는 건 처음 겪어봤어요. 집도래 안 줄 알았어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침수된 물이 엘리베이터 천장으로 새어들어가 안에 있던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문을 열고 이용객을 구출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는 차량 3대가 물에 잠겼다가 운전자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 날씨는 변화무쌍했습니다. 출근길엔 물폭탄이 쏟아졌다가 점심 식사 시간엔 해가 뜨더니 지금 퇴근길엔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 충청권에 최대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청계광장. 비가 잔잔하게 내리더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얼마 안 돼 비가 그칩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썼다가 접었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와이퍼로 차량 앞유리를 연신 닦아내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열차가 한때 지연 운행했고 동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통행이 통제돼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오전 늦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그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햇빛이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하루 종일 비구름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상공을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인데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기상청 예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날씨 예보를 믿고 문을 열어야 되나 할 정도로 비 무섭게 오고 조금 전부터 또 쏟아졌다가 또 안 쏟아지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퍼부니까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오늘 밤부터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 부근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금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데요. 기소한 이유,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빼내서 한국 정부에 넘겼다는 겁니다. 수미 테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 검찰은 거래 장면이라면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 문예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며 우리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 사실상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이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우리 국정원의 요청으로 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선물과 식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테리 연구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총 5장 공개했습니다. 2019년 11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우리 돈 800만 원 상당의 코트와 가방을, 2021년 4월에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우리 돈 47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선물 받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또 워싱턴의 고가 초밥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거나 자신이 속한 싱크탱크의 운영비 우리 돈 약 5,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그 대가로 테리는 미국 각종 언론 기구 및 출연을 통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옹호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고위 외교 관계자는 미국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동맹국의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미테리 측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혐의들은 근거가 없다면서 미 정부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안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면 동맹국 사이의 전직 관료 기소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뭘 잘못했다는 건지 천천히 살펴보죠. 예, 네. 그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입니다. 이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번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연방검찰의 공소장을 한번 직접 살펴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미국 검찰이 확인한 향응만 최소 11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품 가방과 코트를 받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건데요. 총 46,000달러, 우리 돈으로 6,300만 원 이상의 향응이 이뤄졌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이 400만 원 상당의 명품 코트를 선물 받은 다음에 더 비싼 명품 코트를 사기 위해서 차액을 더 지불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측에 넘기거나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 등을 했다는 게 이번 미국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이 맞는 겁니까? 무슨 비공개 정보를 넘겼다고 하니까요. 예, 먼저 김수미란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이 수미테리 연구원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CIA 동아시아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런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면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해당 법률을 설명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의 대리인은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리는 이러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한국 국정원과 정부를 대리했다면서 불법 로비스트 활동을 이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또 충격적인 건 사실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소라서 그런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네,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동맹국과 관련된 인사를 기소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특정 국가가 명시된 기소 사례는 총 18건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 4건과 3건을 기록했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검찰이 한국과 관계된 인물을 기소하고 나선 만큼 한미동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시기도 관심인데요. 우리 정부는 뭐라 그래요? 예, 몇 시간 전에 국정원과 외교부가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고 국정원은 기소 보도와 관련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하게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 입장들이었습니다. 반면 테리 연구원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잘 봐야겠 것 같아요.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틀째로 접어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도 귀에 붕대를 붙이고 등장했는데요.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다는 첩보 때문에 경호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미러키 현지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오늘도 총격 사건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붕대를 붙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무대에 서거나 연설을 하지 않은 트럼프는 VIP석에서 전당대회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행사장은 트럼프 칭송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연설 무대에서 총격을 받은 뒤 살아 돌아온 트럼프를 위해
참석자들은 단체 기도까지 했습니다. That we are one nation under God. Our citizens and leaders to you. Let them be guided by your truth. 트럼프 일가 중 처음으로 연설에 나선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트럼프를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But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And that truly epitomizes Donald Trump. He is a lion.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양숙이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충성 맹세에 가까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period. 이렇게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줄지어 미러키를 방문하다 보니 도심은 철옹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장 인근에는 이런 철제 펜스나 이런 콘크리트 벽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CNN은 이란이 트럼프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비밀 경호국이 경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관총을 단 보트와 헬기까지 총동원된 상황. 도로도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차량이 행사장 인근까지 가려면 신원 확인은 물론 차량 검문 검색까지 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선 흉기를 든 노숙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미러키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대선 후보일 뿐이지만 벌써 주변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대만을 콕 집어 돈을 내라고 압박한 겁니다.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받는 우리도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콕 집어 보험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6일 보도된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이 우리에게 방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보조금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미국을 보험회사에 비유하는 등 동맹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트럼프 집권 시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 정부로부터 64억 달러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IRA 법안의 대폭 수정 및 폐기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중국산 수입품의 최고 100%, 다른 나라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정도면 자폭전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폭로전도 벌어졌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며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겁니다. 이 나머지 후보들은 한 후보 입이 리스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나 후보 포함 자유한국당 의원 20명 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나 후보는 의회 폭주에 맞선 사건의 공소 취하가 당연하다며 한 후보는 보수 후보가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란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 후보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고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의 폭로전이 거의 자폭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김건희 여사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어도 김 여사에겐 부담이 될 대목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어젯밤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 주셔야 됩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마 김 여사의 입장 또 사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고요.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다른 토론회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네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당당히 조사받아야 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모두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같다며 민주당은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폭로한 한동훈 후보, 상대 나경원 후보 모두를 공격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취하를 요청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폭로 이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동훈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 후보를 향해선 부정청탁 내용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 분열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완전 흥행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분당대회다,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슈화되며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 남편입니까?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든 대통령 탄핵 이슈든 여당이 더 키우는 상황이라며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부터 여당 분열의 틈을 최대한 벌려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한열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의 모습 같은데 누구 입장을 막았어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 연설회 도중에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있었죠. 당 선관위가 이 사태 재발할 것을 우려해서 오늘 1층 중앙석에 유튜버 착석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과 다르게 1층 중앙석에는 후보자들과 주요 당직자들만 앉았고요. 주최 측 추산 5천 명가량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설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극렬 유튜버들이 엊그제 과열을 너무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1층에 미리 비표를 받은 주요 당직자만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출입을 막는 당 관계자와 들어가려는 당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 돼. 비표가 있으셔야 돼, 여기는. 비표는 못 가져왔지. 그러면 안 되세요. 못 들어가세요. 술 엉터리네. 나오시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합동연설회는 원래 당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비당원이 그제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원이 아닌 분 참석할 수 없다며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자, 이 여당 당내에서도 그 폭력 사태에 충격받은 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인 민주당이 저런 전당대회 안 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체오샷이 뭔가라고 보았더니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의자로 상대방을 치고 의자로 상대방을 때리고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연설회 오늘도 객석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향한 야유 여전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토론의 모습 같은데 숨길 수 없는 속마음 뭔가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 토론회에서 멋진 말들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토론회 뒤 숨길 수 없는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대선에 불출마를 해도 서울시장은 출마한다. 오드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는 임기입니다.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대권도 출마할 수 있죠. 그럼 서울시장 불출마에 조건이 있었던 거네요. 당선이 되면. 네. 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1박 2일 여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회가 끝난 뒤 여행을 결심한 속마음 들어봤습니다.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를 가장 저열하게 공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원희룡 후보세요. 그런 분까지도 저는 함께 가겠답니다. 원 후보도 가장 좋아하는 후보 한동훈 후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 총선 때도 저를 각별히 도와줬고 좀 일시 긴장 관계 있습니다만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을까.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 후보하고 말 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들은 많이 상해 있는데 또 머리로는 그래도 같은 당이니까 함께 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캠프에 자폭 전당대회라는 당내 의견을 전하자 한 목소리로 전당대회만 끝나면 다 같이 함께 갈 거라고 하던데요. 그 말만큼은 진심일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데 한 명이 숨졌고 아파트에 균열까지 생기면서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적한 아파트 주차장. 갑자기 창틀 등 잔해들이 쏟아집니다. 잠시 뒤 창문 밖으로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벼락 바로 옆에 때리는 소리. 완전히 우르르 쾅쾅하면서 창문이 확 내려앉는 소리 났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의 6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뒤 불이 났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6층 계단에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세대와 옆집이 모두 불에 탔고 아래층 이웃집 유리창도 수십 장 깨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스 폭발로 조사하고 있는데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출입문, 현관문, 방화문이 바닥으로 바깥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파트 균열 등으로 입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안전 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1층에 LPG 저장소가 있어 배관을 통해 모든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아파트 13층 난간을 붙들고 아슬아슬 매달린 여성.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특전사 출신 소방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14층에서 순식간에 뛰어내려 여성을 구해냅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바깥에 몸이 넘어간 상태로 양팔로 난간을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여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매트를 설치합니다. 14층에서 구조대원이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구조생상자가 놀라서 예기치 못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소리나 저희가 움직이는 소리를 최대한 조용히. 여성의 시선이 벗어난 사이 폴짝 뛰어내려가 온몸으로 여성을 감싸 안습니다. 안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원이 여성을 끌어당기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30대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을 구조한 구조대원, 특전사 출신의 소방관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7년간 복무한 뒤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임용됐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보다도 구조 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빨리 구조하여 안전하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보다는 일단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상가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2명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둘 다 만취해 무면허였습니다.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더니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충격에 차량은 회전하고 앞부분이 크게 부서집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도 부서진 파편에 맞아 넘어집니다. 놀란 시민들도 모여듭니다. 반대편 건물이 다 부서져 있고 차도 거의 완전 전파되다시피 했어요. 잠시 뒤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현장을 벗어나 유유히 걸어갑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사고자가 도망가부터 가니까 또 그 문제가 좀 근데 저도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난감합니다. 사고차 뒷좌석에선 2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채 구조됐습니다. 60대 행인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달아났던 남성 얼마 안 돼 병원에서 치료받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2명 모두 면허가 없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건데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음주운전 현 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형사 감식을 통해 운전자를 특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누가 운전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왜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제 새벽 해운대 인근 주점에서 벌어진 패싸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제 싸우는 모습이 담긴 내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싸움은 격해지고 주먹질을 넘어 얼음이 든 통도 휘두릅니다. 여기저기서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싸움을 말리던 여성이 뒤엉키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뒤편에 밀려나간 남성은 머리를 테이블에 세게 부딪힙니다. 어제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두 일행이 패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를 지켜본 제보자는 조직폭력배 싸움 같았다며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돼 겁이 나 도망쳤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째려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시비를 해도 시비가 이제 호래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일단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졌어요. 경찰은 당시 10명이 패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8명을 검거한 데 이어 나머지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부산경찰은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기동순찰대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집단 난투극이 속출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무려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의 피의자가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던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범행 당시 CCTV에 포착된 얼굴과 현재 얼굴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채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으로 호송차가 들어오고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연행됩니다. 범행 16년 만에 검거된 경기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입니다. 처음에 혐의 왜 부인하셨습니까? 범행 왜 하셨어요? 2008년 12월 경기도 시흥시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오늘 새벽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6년 전 범행 현장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얼굴과 현재 남성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분석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식 결과 두 얼굴이 90% 이상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도주 경로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이 일자 귀국길에서는 경호 대응 수위를 낮췄죠. 그러자 팬들이 몰리며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과잉 경호를 한 사설 경호업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던 인천공항 측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입국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배우 변우석 씨를 발견하자 팬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변 씨 뒤를 따르는 인파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순식간에 몰리자 공항에 소속된 경비대원들이 멀리서 손짓으로 주의를 줍니다. 지난 10일 변 씨 출국 때 플래시를 비추거나 다른 승객의 여권 등을 검사해 과잉 경호 논란이 일자 사설 경호업체 측은 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신 인천공항 경비대원 7명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변 씨 출국 때 이미 한 차례 큰 소동을 겪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어제도 안전관리를 위한 변 씨의 공항 내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변 씨 동선을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현장에 있던 열성팬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경비대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에서는 5명이 투입됐는데 자신들은 경호원 신원 확인 역할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연예인이 입국해 인파가 몰릴 때를 가정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질서 유지와 현장 통제, 연예인과 일반인의 동선 분리 훈련을 했는데 정작 유사한 상황에서는 훈련 때와 같은 적극적 대응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태국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투숙객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모두 독극물에 중독돼 숨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 유명 호텔 스위트룸. 거실과 침실 곳곳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룸서비스 음식과 하얀 가루가 묻은 컵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태국 방콕 라차프라송의 한 유명 호텔 객실에서 3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되는 베트남인 남녀 4명과 베트남계 미국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독극물에 중독돼 숨진 걸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ถ้วยกาแฟทั้ง6ถ้วยแล้วก็รับทราบจากที่เราเก็บตัวอย่างเลือดจากผู้ชายที่เสียชีวิตศพที่เสียชีวิตที่นั่งพิงกำแพงอยู่ก็พบว่า 이들은 각각 5층과 7층에 방 5개를 예약했지만 5층에 한 방에 모여 음식과 차를 주문한 뒤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숨진 사람들 가운데 채무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자 중 한 명이 빛 독촉을 받다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ผู้หนึ่งผู้ใด1ใน6นั่นแหละครับที่ทำให้เกิดเหตุเรื่องนี้ขึ้นโดยใช้สารไซยาไนด์ 수도 방콕 도심의 유명 호텔에서 외국인이 여러 명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태국 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건이 관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부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CLA 뉴스 최선입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동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오만에서 발생했는데요.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시아파 최대 기념일인 아슈라를 하루 앞두고 수백 명이 기도 중이던 이슬람 사원. 돌연 총성이 울려 퍼지고 신도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 3명과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기 난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3명의 자살 공격자들이 시아파 모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 다음 날 아침까지 오만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 발생일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파하는 계기였던 아슈라 하루 전이어서 종교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사망자 가운데 자국민이 4명이라며 비열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FP는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 시아파 사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적은 많지만 중동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치안이 안정된 오만에서 이런 테러 사건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핵 개발에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버젓이 디즈니의 백설공주 피규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입수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시장 입구엔 미사일을 그린 거대한 유화가 걸려 있고 고려청자로 보이는 도자기들도 놓여 있습니다. 건너편 그림엔 아이들이 인공기를 휘날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2달 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이 촬영한 만수대 창작사 내부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캐릭터 상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월트 디즈니가 만든 백설공주와 7 난쟁이 모형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나 작품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업체 중 한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애니메이션 무단 도용 사례는 종종 있어 왔지만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에서까지 월트 디즈니 캐릭터의 무단 도용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체제 선전물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앙노동당 직속 미술단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이 단체를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워낙은 자기네 미술품 파는 곳인데 그거를 갖다 놨다는 것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놓는다. 월트 디즈니 관계자는 채널A에 모든 저작권 침해 의심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업체 측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회장이 결국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는 정상적인 주식 매수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김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하이브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사자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 원 규모의 SM 주식을 부당하게 사들였다고 보고 이 가운데 1,300억 원 정도를 구속이 필요한 범죄 사실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심사에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장은 SM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매수 지시가 주가 조작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합니다. 김 의장 변호인단도 불법 행위는 없었고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영장심사 결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대적인 그룹 개편을 예고했던 SK그룹의 첫 행보가 나왔습니다. 위기의 배터리 사업을 살리겠다며 알짜 에너지 계열사와 합병하기로 했는데요. 적자 기업 구하자고 흑자 기업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SK그룹이 적자 배터리 회사와 흑자 에너지 회사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오네모 회사 SK이노베이션과 수소 재생에너지가 주력인 SKENS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을 의결한 겁니다. 이로써 총자산 106조 원에 달하는 공룡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SK그룹은 합병 명분으로 계열사 정리와 사업구조 재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SK온을 살리기 위해 알짜 기업을 희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흑자 기업을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이 손해가 막심하다. 실제 SK온은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SKENS는 영업이익률 10%를 상회하는 그룹 내 대표적 캐시카우입니다. 현금 흐름이 풍부한 SKENS에 자금을 투입해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2026년 상장까지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SK온 자체적으로도 흑자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석유 자회사들과 합병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을 두고 SK그룹 직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건 좋은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등장했습니다. 브랜드 베끼기 무단 표절이 기승인데요. 아예 베낀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국 디저트를 파는 영국 런던의 한 커피숍입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니 최근 해외 기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국내 커피 업체와 판박입니다. 로고랑 이런 게 한국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다들 런던으로 진출한 줄 아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시범빵도 판매하시고. 국내 커피 업체 측은 런던에 매장을 낸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선 짝퉁 소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일 소주는 한글 라벨까지 붙여 진짜 한국 제품처럼 보입니다. 교묘하게 소주 브랜드의 한자 표기만 바꾼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 소주 업체는 쩐루로 발음까지 같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주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류 브랜드를 베끼거나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이 패션 분야에서도 빈번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국내 유명 패션 업체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곳에 입점한 일부 국내 브랜드의 가방과 티셔츠가 알리 등 중국 쇼핑몰에선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유통한 적이 없는 짝퉁 제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진품인지 가품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내 업체의 상표까지 무단으로 등록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 2년 동안에는 저희가 중국에 이제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긴 합니다. 상표를 선점한 해외 브로커는 국내 업체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가 상표권을 등록해놔도 글꼴체와 대소문자를 살짝 바꿔 악용합니다. 동일한 이름이 확보가 안 될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표를 더 내놓는다든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식으로. 특허청이 최근 3년간 상표 무단 선점을 의심해 정보를 제공한 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대응 전략까지 지원한 건 2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어떤 그 침해를 받았을 때의 어떤 강한 어떤 그 법적 조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나서 주셔야 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카메라 우현기입니다. 네, 돌고래도 장례를 치를까요?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미 돌고래와 그 뒤를 따르는 돌고래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함께 추모하는 듯한 뭉클한 모습이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0여 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천천히 헤엄칩니다. 맨 앞 어미 돌고래의 주둥이에 죽은 새끼 돌고래가 올려져 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듯 다른 돌고래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특별하죠. 사회성 있는 동물이고 어떤 감정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례를 치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죠. 죽은 새끼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어미 돌고래는 주둥이로 수면 위로 올리거나 지느러미로 감싸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죽은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는 돌고래의 모습은 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어제까지 제주 바다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는 발견된 것만 11마리에 이릅니다. 새끼 경우에는 또 어미하고 유대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거 진짜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번에 포착된 돌고래 무리에는 폐허구를 몸에 여전히 매달고 있는 새끼 돌고래 종다리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차세대 축구 황제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대한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음바페는 마드리드 만세를 외치고 8만 명 넘는 팬들은 열띤 환호성으로 그를 환영했는데요. 자신의 우상이던 호날두의 등번호 9번을 물려받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 2, 3, 아라 마드리드! 하얀색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홈구장에 들어서는 음바페. 전광판에는 음바페를 환영하는 문구가 띄워지고 8만 명이 넘는 홈팬들이 환호합니다. 프랑스 축구 스타 음바페가 어제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Ha dormido durante muchos años con el sueño de jugar con el Real Madrid y hoy se realiza mi sueño. Soy un chico feliz hoy, muy feliz. 14살 때 이 경기장을 찾아 지네딘 지단에게 매료됐다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우상이 호날두였는데 이번에 그 등번호 9번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어릴 적 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 위해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받던 연봉의 3분의 1에도 과감히 스페인행을 택했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를 구성하며 새로운 갈락티코 탄생을 알렸습니다. 각각 프랑스와 잉글랜드,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지난 시즌에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Todos los otras posiciones, seguro que para mí los grandes jugadores son siempre para jugar juntos. Yo no pienso que me va a tener problema para jugar con Vinicius. 음바페의 데뷔전은 다음 달 열리는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경기 파주에는 오늘 하루 동안 무려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1시간 내에 70mm가 넘는 양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강한 호우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에 집중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는 충청과 경북에, 내일 밤부터는 다시 중부 전반과 호남, 경북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도 어제만큼 양이 많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200mm 이상, 강원도 180mm 이상, 호남에도 150m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도 휘몰아치겠습니다. 폭우 속에 더위도 이어집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엔 체감 33도를 넘는 더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껏 논란을 키운 건 이 긴 침묵과 오락가락 해명이었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 4명 모두 이구동성이었죠. 진심 어린 사과와 특권 없는 검찰 조사. 이제 상식과 원칙을 따를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